최근 여수의 한 고등학교에서 급식실 근로자가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전남도 교육청에 사고 예방을 당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된 가운데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는 공중분해 위기에 놓였습니다. 유권자와 입지자들의 혼란이 이어지면서 선거구 깜깜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 브로커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검찰이 인사청탁 비위에 연루된 전직 경찰관 1명을 추가 구속했습니다. 전직 경찰관 A씨는 인사청탁을 위한 금품을 경찰 출신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조카에게 폭행을 당한 지적장애인 동생을 방치한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여수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급식실 조리사가 비빔밥에 들어가는 채소 분쇄 작업을 하던 중 손이 기계에 빨려 들어간 건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예견된 인재였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서경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13일 이 학교 급식실에서 40대 조리사 A씨가 왼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는 A씨가 고무장갑을 끼고 채소 분쇄 작업을 하다가 장갑 일부가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접합수술에 들어갔지만 끝내 손목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본인이 날마다 했던 작업이에요. 그 작업을. 그 기계를 본인이 직접 끄신 거거든요. 가족들이 그 사진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손 상태를 그래 그거 보고는 우리 선생님이 이제 손은 살릴 수 없었겠구나. 충격적인 이번 사고는 사실상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020년 영광, 2021년 완도와 장흥에서도 식품 분쇄기로 인한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손목 절단 사고까지 전남 지역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 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전남교육청을 상대로 사고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식품 분쇄기 사용 금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분쇄기를 쓰지 않으면 완제품을 사야 하는데 재료비 단가가 상승하고 음식 맛이 떨어진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쇄기가 위험하고 사고가 잦으니 김치 완제품 사용을 교육청에 제안했으나 교육청은 역시나 사용자의 산재 예방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손목과 손가락이 얼마나 절단되어야 철거를 하겠다는 말인가. 전라남도 교육청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학교 급식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식품 분쇄기를 모두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긴급 예비비를 편성해 775개 학교에 한 대당 500만 원짜리 다용도 믹서기를 보급할 방침입니다. 이 다용도 믹서기는 뚜껑이 달려 있어 조리사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 제품과 대체할 수 있는 저희가 단믹서기라는 게 있는데 학교에서 충분히 사용 가능한 만한 제품은 이걸 초에 저희가 긴급 자금 투여해가지고 전 학교에 교체 보고할 계획입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15일 사고를 당한 A씨의 병원을 찾아 위로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학교는 이번 주까지 학교 급식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전남 지역 학생 19만 5천여 명에게 1,200억 원을 들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전남교육청. 정작 조리사들의 안전은 외면한 채 예견된 인재조차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서경입니다. 검찰이 사건 브로커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인사청탁 비위에 연루된 전직 경찰관 1명을 추가 구속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15일 직원의 승진 청탁을 받은 뒤 브로커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A 전 경감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인사권자에게 승진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해달라는 다른 직원의 부탁을 받고 전남경찰청장과 친분이 있던 경찰 출신 브로커 B씨에게 이를 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B씨는 경감, 경정 등 경찰관 승진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수사 무마와 인사청탁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광주와 전남 전현직 경찰 1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텔에서 일하며 지속적으로 조카에게 폭행을 당한 지적장애인 동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15일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와 남편 B씨에게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여수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에게 청소일을 시킨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동생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객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카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복역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12일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는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는 물론 정당과 지역민들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 유권자 15만여 명이 있는 전남의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해당 선거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영암은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으로, 무안은 나주시 화순군 선거구로, 신안은 목포시로 통합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선거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무안은 나주나 하순하고는 행정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인데 지금 여론 토론도 없이 이렇게 행정적으로 확정된 것은 한번 재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준비하는 각 정당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역 현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획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영암 무안 신안 그 선거구가 공중 분해된 것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역 현실을 전혀 무시한, 그리고 그동안의 선거법이라든가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온 선거구 획정의 원칙을 위배한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다. 반면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이번 선거구 획정안이 필요한 과정이었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영암 무안 신안 자체가 하나의 선거구로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행정구역과 거리의 편익과 정치권하고 불일치되는 지역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번 보니까 가까이에 있는 신안과 목포가 하나가 된 것은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정의당 전남도당은 전남 서부권이 한석 줄었다며 농산어촌 붕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은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농어촌 특성을 고려해 선거구 한 곳을 더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자유민주당은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공식 입장문을 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공중분해 위기에 처했다가 투표 직전에서야 조정이 된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 획정안대로 가면 선거구가 뿔뿔이 흩어져 해당 지역구를 잘 이해하고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인을 찾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박기성 전 방송위원회 연구위원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전 연구위원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정치권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성장을 위한 변화와 활기를 주도하기 위해 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연구위원은 성균관대 겸임교수를 거치고 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방송위원회 등에서 연구자로 활동했습니다. 안면도는 꽃지해수욕장 등이 있어 충남 서해안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하나인데요. 그렇습니다. 해수욕장과 낙조가 좋은 곳으로 유명하죠.
많은 분들이 섬으로 알고 있지만 과거에는 육지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호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안면도. 제주도와 거제도 등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큰 섬입니다. 이렇게 큰 안면도가 원래 섬이 아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안면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통해 해당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안면도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애랑 안면도가 섬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 이거 들은 적 있니? 네? 안면도 지금 섬이잖아. 아니, 지금은 그냥 섬인데 예전에. 아, 옛날에 동네 어른분들이 안면도가 섬이 아니었다는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어. 그래서 직접 알아봤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638년. 당시 충청도 감사 김육이 정승에게 건유해 지금의 안면연육교 자리를 팠다는 기록이 태안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서적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많아 안면도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섬이라는 설이 중론입니다. 옛날 서적에 보면은 안면도가 안면곶으로 표현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곶이라고 할 때는 육지랑 이어져서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말하거든요. 그러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안면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든 간에 그 사이에 조선 전기에서 조선 후기 사이에 안면도가 굴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은 왜 안면곶을 안면도로 만들었을까? 이는 굴포운하와 관련이 있다는 설이 많습니다. 굴포운하의 이야기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되는데요. 당시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의 조국을 서해를 통해 수도로 운송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태안 앞바다의 물살이 거세 배들이 많이 좌초됐습니다. 많게는 50척 이상의 배가 가라앉고 심지어 한 번에 1000명이 죽은 적도 있습니다. 바다 밑에서 난파된 배와 보물이 종종 발견돼 난파선의 무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에 따라 군주들은 굴포운하를 만들어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남쪽에서 곡식을 싣고 올라오다 보니까 그쪽에서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안흥량 쪽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좀 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 끝에 태안하고 서산 사이의 그 연결 부위가 굉장히 짧거든요. 위로는 가로림만이고 밑에는 천수만이고. 그래서 그 사이를 파겠다는 계획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고려 임종과 공양왕, 조선 태종과 세조 등 약 530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굴포운하 공사. 하지만 굴포운하는 공사 구간 약 7km 가운데 3km를 남긴 채 완성되지 못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하 지질도를 살펴보면 공사를 성공한 구간은 파기 쉬운 개흙이지만 실패한 구간은 단단한 흙은모와 화강암이 섞인 돌로 되어 있어 당시 기술력으로는 땅을 팔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신숙주를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공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그 못한 구간이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숙주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 태안 쪽에서 신숙주가 운하 공사 실패하고 지었다는 시가 신증 동국 여지승남 태안군 쪽에 실려져 있습니다. 결국 굴포운하 공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다른 백기를 만들기 위해 다른 지역에 운하 공사를 실시했고 이때 안면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사실과 거리가 먼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실제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건 좀 다릅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에는 안면도 안쪽 천수만 쪽으로 조은선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파고 화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안면도 바깥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거는 조은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안면도는 왜 만들어졌을까? 과거 홍성 지역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가려면 먼 바닷길을 돌아서 가야 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하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아무래도 뭐 결성, 홍성 그쪽 지역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가려면 안면도를 따라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바다를 나가도 그렇고. 근데 거기를 파놓으면 이제 안면도에서 직접 서해 바다로 나올 수 있으니까 직접 혜택을 본 사람들이 아마도 만약에 팠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 만들어진 인공섬 안면도. 최근 보령해저 터널의 개통과 관광지 개발 사업 추진으로 서해안 관광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3 한중일 e스포츠 대회가 여수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3개국 60여 명의 선수가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에이펙스 레전드 등 종목별로 리그전을 치를 예정으로 대회 기간 리그 오브 레전드는 학교 대항전과 스타크래프트,
스트리트 파이터 경연 등이 진행됩니다. 1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경기는 현장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